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가족과 남편을 잃는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는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오려고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전선 뒤에서 전쟁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언론사에서 일하는 아나스타샤 코마로바입니다. 제 나이 32, 저널리스트로서 사회 이슈를 파헤치는 것이 제 오랜 임무죠. 최근 저희 편집장이 특별한 취재를 지시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더 나은 환경과 삶을 찾아 떠나니까요. 하지만 제 친구 올가가 갑자기 한국 이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올가는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고 이제 5살인 딸과 함께 둘이 살아나가야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올가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미소가 아름답던 올가는 이제는 쓴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런 올가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왜 그런 먼 나라로까지 가는 거야? 다른 선택지도 많잖아. 올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내겐 그런 걸 고를 시간조차 없어, 나스티야. 애도할 시간도, 두려워할 시간도 말이야. 난 딸과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절박함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올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올가의 말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고 그녀에게서 전쟁이 앗아간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안정감과 일상의 평화. 이 모든 것을 잃은 여성들이 모국을 떠나 갑자기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였고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을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여성을 보면서 올가의 말이 더욱더 생각났습니다. 딸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이주의 가장 큰 이유였던 거예요. 시리도록 차가운 모스크바의 공기를 가르며 첫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었고 그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강의실 안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학원장 안나 페트로브나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붙은 서울 야경 사진을 가리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안전, 그 하나를 원하는 겁니다. 폭격 없는 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일상을 원하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이 앗아간 것들을 실감했어요. 평범한 일상과 안전, 미래에 대한 희망.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땅으로 여긴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올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올가. 전화를 끊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어두운 밤하늘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처음으로 다른 하늘 아래에 있는 삶을 상상해 보았어요. 이 취재는 단순한 기사를 넘어 제 자신의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처음으로 들었죠. 다음 날 올가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출입구에는 여전히 방공호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계단에는 비상용 물과 식량이 비치되어 있었어죠. 전쟁은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쥐도 새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올가의 집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벽에 붙은 한국 지도였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 그 도시들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비자 신청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올가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 올가의 딸 소냐가 방에서 뛰어나오면서는 작은 손에 한글이 써진 카드를 들고 오더군요. 이모, 보세요.
저 이제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소냐의 해맑은 목소리에 올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준비된 서류들을 훑어보니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한국 취업 비자,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정보와 소냐의 유치원 입학 관련 서류 등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올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화면을 보니 마리나였고, 마리나는 전쟁 초기에 남편을 잃고 8개월 전에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이었어요. 화상통화 배경으로 보이는 그녀의 거실은 밝고 따뜻하며 안전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전화를 넘어서 들려왔죠. 여기서는 밤에도 불을 켤 수 있어요. 정전도 없고 폭격 경보에 잠에서 깨는 일도 전혀 없죠. 마리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말에서는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화상통화를 마치고 올가의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취재는 점점 객관적인 기사가 아닌 개인적인 여정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 전기가 끊기지 않는 밤과 폭발음 없는 아침, 내일이 오늘과 비슷할 거라는 기대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전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그곳 현지 한국의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모스크바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과 대화해보니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두 미래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그것들을 다시 찾기를 원했죠. 한국은 정전도 없고 밤에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한 여성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결단과 동경이 함께 공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향한 용기 같아 보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모장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한국을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죠. 모텔 직원이 촛불을 들고 와 문 앞에 두고 갔어요. 그 작은 불빛의 의지에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떠나는 이유였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번역가로 일하는 러시아 여성 율리아와 화상통화 약속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펼쳤고 화면에 나타난 율리아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창밖으로 햇살이 가득한 아파트였고 책장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이곳 생활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율리아는 솔직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외로움도 있죠. 그리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하고 집값도 비싸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율리아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란 느낌이 있어요. 안정감, 예측 가능성, 내일에 대한 희망. 러시아에선 잃어버린 것들이죠. 율리아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율리아는 서울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밤늦게도 불이 켜진 상점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들. 율리아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상통화를 마치고 호텔 창가에 서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사람들, 철조망이 둘러진 건물들, 군인들이 순찰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앗아간 희망과 그것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제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삼성 휴대폰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검게 변했죠. 수리점에 가져갔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교체했지만 이 기기는 불안정했고 자주 다운됐어요. 올가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봤지? 그게 바로 내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야. 모든 게 작동하니까. 그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장난 전화기는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현실. 수리할 부품도 고칠 기술자도 없는 상황. 이것이 전쟁이 가져온 일상의 파괴였습니다. 다음 날 중국산 폰으로 찍은 취재 사진들을 확인하니 대부분이 흐릿했고 몇몇은 아예 손실되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빨리 기사를 마무리해. 편집장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이은 정전으로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방전되면 카페를 전전했고 인터넷은 수시로 끊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율리아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란 느낌이 있어요. 취재 중 만났던 한 여성 교사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여기선 수업 중에도 폭격 경보가 울려요.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수업은 중단돼요. 한국에선 수업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그게 교사로서 내게는 중요해요. 작은 일상의 안정성, 예측 가능한 미래,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 이것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여성들이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저 자신도 그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국산 폰으로 올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이 멈추고 다시 재부팅되는 동안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신과 불안정이 일상이 된 이곳에서는 사람도, 시스템도, 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취재차 방문한 러시아 한국문화교류센터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드미트리였어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문제를 고치는 데 집중해요. 러시아인들은 누구를 탓할지 찾는 데 집중하죠. 이 단순한 관찰에 깊은 문화적 차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단순히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의 사회, 실용적인 접근법을 가진 문화로 비춰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쟁으로 망가진 삶을 재건하려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편집장을 설득해 직접 서울 취재를 승인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걸으며 처음 느낀 것은 깨끗함과 질서였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없는 곳, 불안에 짓눌리지 않은 사람들. 이런 평범한 광경이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이미 준비된 인터뷰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2년 전 한국으로 이주해 꽃집을 운영하는 알렉산드라였어요. 그녀의 가게는 서울 북부의 작은 거리에 있었고 러시아적인 감성과 한국적인 정돈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매우 힘들었어요. 언어, 문화, 모든 것이 달랐죠. 알렉산드라가 꽃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규칙을 지켜요. 약속 시간, 계약 조건, 지불 방식,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어요. 그게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죠. 그녀의 남편은 전쟁 초기에 전사했고 한국에서 그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10살 아들은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한국 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정말 울 뻔했어요. 러시아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울 외곽의 러시아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여러 여성들을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사, 간호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고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이었죠. 한 여성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숨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러시아에선 매 순간 가슴이 조여왔어요. 여기선 그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은 물리적 파괴만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혼의 산소를 빼앗아갔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 그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탈출하려던 현실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 시내의 한 공원에서 러시아 과부들의 자조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아이들은 함께 놀게 했어요. 공원에서 평화롭게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폭발음과 사이렌 없이 자라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어려움이 가치 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회복의 장소였어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 민준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온 이주민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고, 우리의 관점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민주는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구사했고, 그의 따뜻한 미소가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솔직했습니다.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에서 환영받고 있어요.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 기술을 가진 러시아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여겨지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시골 지역은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신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온 여성들은 이런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이와 편견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메일 오더 브라이드라는 오래된 편견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민준의 솔직한 이야기가 고마웠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 시간이 길며 여성에 대한 기대가 전통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러시아 여성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고, 저는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닌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한강변 벤치에 앉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단순한 이주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평화와 예측 가능성 속에서 러시아 여성들은 단지 지리적 위치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헤어지며 그가 건넨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부채였어요. 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주는 것처럼 당신의 기사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의 바람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밝게 빛나는 건물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전쟁 속에 살아가는 제게는 판타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올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해해. 너희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올가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그럼 너도 와.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나도 갈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 취재는 분명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취재의 마지막 날, 시내 중심가의 작은 러시아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식당은 조용했고 몇몇 손님들만 있었습니다.
주인 타티아나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타티아나의 이야기는 다른 여성들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처음엔 단지 도망치고 싶었어요. 폭격에서, 슬픔에서, 모든 것에서요. 타티아나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나는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식당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러시아 풍경화와 한국 전통 공예품이 함께 걸려 있었어요. 두 문화의 조화로운 공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그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러시아에선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자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한국이 제공하는 진정한 가치였어요. 저녁에는 서울 외곽에 있는 러시아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이주민들이 자녀 교육과 문화 보존을 위해 만든 공간이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전통 춤과 노래를 연습했죠. 센터 운영자 나타샤는 전쟁 초기에 남편을 잃은 후 새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러시아어 강사로 일하다가 점차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을 원했어요. 아이들에게 러시아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림자 없이요. 센터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자작나무 숲, 한국의 벚꽃, 두 나라의 풍경이 하나의 캔버스에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타샤의 12살 딸 마샤가 다가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 나라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마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밤에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거요. 엄마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요.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모의 두려움을 느끼고 안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에카테리나였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 한국으로 왔어요. 그녀는 지금 서울 외곽에서 화훼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에카테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농장은 작았지만 아름다웠어요. 러시아의 꽃과 한국의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었죠. 여기서 다시 성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꽃들처럼요. 그녀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였어요. 전쟁으로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성들의 얼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주간의 취재 동안 만났던 모든 얼굴들,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회복력과 희망에 관한 깊은 이야기였죠.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없이 대피소로 뛰어갔고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의 평화로운 나날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준 전통 부채, 타티아나의 식당에서 받은 러시아 한국 요리책, 마샤가 그려준 그림.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세계의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편집장에게 기사 초안을 제출했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무 감성적이야. 객관적 사실에 집중해. 그리고 분량을 줄여. 하지만 이번만큼은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나 분석으로
축소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였고 그 본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밤새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은 국경을 넘는 희망 전쟁 속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행이었어요. 시작은 올가와의 대화, 그리고 그녀의 딸 소냐가 한글 카드를 들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기사의 중심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라의 꽃집, 타티아나의 식당, 나타샤의 문화센터, 에카테리나의 농장. 그들 각자의 여정과 회복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 말했던 한국 사회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한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편집장과의 논쟁 끝에 기사는 대폭 축소되어 신문 한 켠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버전은 원본 그대로 올릴 수 있었고 예상 밖의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가 나간 일주일 후 올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기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 우리가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앗아간 것은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아이들이 폭격 소리 없이 잠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한국행을 선택한 여성들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이들의 영혼을 전쟁의 그림자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먼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건물들은 여전히 테이프로 창문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여성들의 용기와 회복력이 내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올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에 비자 상담을 받기로 했어. 그녀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언제든 환영해. 소냐가 한국어로 이모라고 부르는 연습 중이야. 창가로 바라본 하늘은 어두웠지만 처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빛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모든 전쟁은 끝나기 마련이고 모든 겨울 후에는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다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이든 다른 어떤 곳이든 평화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